초보 유튜버분들이 처음 영상을 만들 때 어려워하는 이것, 바로 기획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냥 만들면 되지 왜 기획이란 걸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기획의 함정이죠. 영상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아 보신 분들은 기획보다는 일단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획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기획의 필요성이 느껴져야 반드시 좋은 기획이 나옵니다. 자, 기획이 그럼 왜 필요한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시청자 타겟, 컨텐츠 목적, 촬영 및 편집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영상을 무작정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획을 하지 않으면 위 모든 단계를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완성을 해도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나 전반적인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타겟 시청자와 제작 의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채널을 예로 들면 유튜브를 알려주는 목적의 컨텐츠를 만들었고, 유튜브를 배우는 사람을 타겟으로 컨텐츠를 기획했었지만 조회수나 시청 시간이 낮은 것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유튜브를 알려준다는 애매모호한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멘토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또한 기획을 한 후에 영상을 올리고 성과가 좋은 영상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획 의도가 없었다면 시간만 허비한 채 채널이 안 되는 이유를 평생 몰랐을 겁니다. 세 번째, 주제를 더 좁고 뾰족하게 해줍니다.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지, 무엇을 만들지 기획하는 행위는 진심 어린 구독자를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채널의 컨셉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해주죠. 유튜브를 지속하려면 돈이 벌리거나 팬덤이 형성되어 성취감을 느끼는 등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획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떤 타겟층을 대상으로 영상을 전달할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채널의 주제가 아직은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생각해보는 것이 추후 주제를 잡아가거나 좋은 기획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페르소나 설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를 가상으로 설정해 보는 거죠. 아래는 제가 이 채널을 기획하며 했던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가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채널의 수익화가 명확해지고요.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필수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애드센스로만 유지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나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향성이 정해져야만 더 지속적인 유튜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선 채널의 주제가 명확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컨텐츠로 다룰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뭐든 컨텐츠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먼저 꺼내어 써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적었다면 나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실행한 채널이 있는지를 유튜브에 찾아봅니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소재 중 인기가 많았던 것들을 소재로 삼는 것들을 바로 시장조사 혹은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베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다른 주제의 채널인데 신박한 소재거나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방법이 있죠. 저는 AI 소라라는 자동 영상 생성 AI가 화제가 되었을 때 이 도구들이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소재로 기획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발한 전개법이나 편집법으로 색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의 도입부에 나온 편집 방식은 브이로그 채널의 창시자 케이시 나이스텟의 방법을 참고해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또한 기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안 되었던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반인이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다는 서사가 없는 사람의 동기부여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서 공감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출연하는 방식보다는 유명인의 말을 빌려 알려주거나 근거 있는 책, 뉴스 자료들의 근거에서 알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루는 소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브이로그를 보면 예쁜 영상미와 일상의 대리만족 또는 개인의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공감이라는 포인트가 모두 공통점입니다. 반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은 해당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디테일한 정보가 키포인트죠. 이처럼 내가 다루려는 소재에서 기대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다루는 소재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신기한 뉴스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땐 조회수는 평소보다 좋았지만 시청 지속 시간, 구독 전환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반대로 상세히 자료를 조사하고 경험에서 우려난 정보를 담자 구독 전환율이 엄청 올라갔죠. 구독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자, 이제 소재를 정하셨다면 제작의 단계입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제작됩니다. 자료조사, 원고 작성, 녹음, 편집. 원고 작성은 앞서 말했듯 기획의 필수 요소이고 어떻게 제작할지를 준비할 수 있고 지루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기획되었어요.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의 성과에 기반해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영상에 조회수와 좋아요가 많은 걸 보니 이게 구독자들이 원하는 가치이구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획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런 소재를 다룬 사람이 있는지 성과를 낸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했죠. 이제 원고를 작성합니다. 저는 먼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목차를 썼습니다. 편집의 세세한 방향은 정하진 않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기획서 중간중간에 메모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카피라이팅을 써놓은 후에 후보를 선정해서 썸네일을 제작합니다. 이 유튜브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썸네일은 어떤 문구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내 컨텐츠로 불러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요. 다른 영상의 썸네일이랑 내 것을 두고 비교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올린 영상을 분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의 클릭률, 조회수, 시청 지속 시간을 이전 컨텐츠와 비교해보면서 내가 의도한 바와 비슷한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를 회고합니다. 단 내가 모티브한 영상들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난번에 업로드한 나의 영상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런 점진적 성장으로 컨텐츠를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드라인이에요. 마감을 정해두지 않으면 애매한 완벽주의에 빠져서 기획이 길어지고 편집이 길어지게 됩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개선만 있을 뿐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건 영상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반드시 마감을 정하세요. 이상 유튜브 초보자를 위한 A부터 G까지의 기획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